또 어제에 이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텐코어 부분에서 제품 애용을 너무나도 잘하시고 계시고 임상으로 확장이 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주연아 사장님인데요. 저희 항상 매일 아침에 볼 때마다도 요즘에 더 예뻐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바로 제품을 애용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실 때 주연아 사장님께서 강의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제 쉐이크는 조금씩 조금씩 마셔주시고요. 강의에 집중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연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연아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강의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탱코어 제품 애용 전제품 임상과 에이즈랑 관련해서 발표할 건데요. 저는 음, 아시다시피 친언니인 주진아 사장님 통해서 이제 뉴스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산후케어 하면서 처음으로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요. 언니인 진아 사장님이 나 이제 뉴스킨 해라고 했을 때 뉴스킨? 갈바닉 있는데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뉴스킨이 갈바닉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장님께서 저한테 갈바닉으로 매주 케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바닉을 처음으로 뉴스킨을 갈바닉으로 접하게 됐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바닉 매니아로 사실 시작했고, 그래서 제 주변도 다 갈바닉을 시작하면서 뉴스킨을 접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구매한 제품은 이제 기초였어요. 그래서 미스트, 이넨서, 리스토어 크림 이렇게 맨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됐고, 언니에게 정기 대문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부품씩 늘어갔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장품 연구원이어서 제가 만들었던 제품 위주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정기되면 받다 보니까 뉴스킨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뉴스킨의 비율이 늘어갔던 것 같아요. 바디바, 스크럽, 크리미, 클레이백 이렇게 미인 다방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점점 쟁이게 됐고 미인 다방도 꾸준히 참여를 했고요. 제가 산후였기 때문에 본 포뮬러도 되게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제 사게 됐어요. 막 방매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티알라인 티를 인제 먹으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티알라인 티 들어가면 체중 조절 패키지, 본포뮬러 인제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외에도 이제 메타가 LTO가 되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타도 먹어보고 애기한테 환절기 G3가 좋다니까 G3도 먹여보고 비타민 D 구미도 먹여보고 뭔가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새로운 제품군이 정말 궁금해지고 제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유통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소비자 때보다는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제품을 많이 애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180도를 처음으로 사업 시작하면서 쓰게 됐는데 바로 피부가 반짝거리고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분들 얼굴 다 반짝반짝하잖아요. 저는 그게 직급의 상징인가? 부의 상징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분들 얼굴 반짝반짝거리기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자 180도 쓰기 시작했었고 리프트팩은 제가 피부가 얇아서 너무 아파 가지고 사실 처음에 바르자마자 씻어내면서 '이걸 어떻게 다들 참는 거야?'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리프트팩을 어른분들은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발라 드리려면 또 써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미인다방에서 꿀팁을 배웠는데 얇게 크리미 팩을 바르고 리프트팩을 하면 괜찮다고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연습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제일 재밌는 임상 사진이죠. 제가 티알라인틴 먹으면서 3주 만에 체지방이 3%가 빠지고 6주 만에 체지방이 5%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은 인제 티알라인틴 먹고 6주 정도 됐을 때 사진이에요. 사실 제가 티알라인틴 먹고 한 6주 정도 됐을 때 임신된 걸 알아 가지고 더 이상 티알라인틴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지방 5% 에서 이제 저는 그만하게 됐고 나중에 오히려 특정할 때는 임신 중이니까 약간 부부에 살이 붙어 가지고 오히려 체지방 3%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내장 지방이 3 레벨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임상 사진이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어 너 뉴스킨 하는구나." 이렇게 친구들이 알게 됐어요. 제 인스타 스토리에 막 올리니까 "뉴스킨 하는구나. 티알라인티 뭐야?" 하면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했고 이랬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 제 남편 임상이죠. 그래서 남편은 3 개월을 끝까지 할 수 있었고 3 개월을 하면서 체지방이 9% 감량되고 몸무게가 9 킬로 감량됐는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혈압이 157 이어 가지고 저희가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재보니까 131까지 감소가 돼서 이제 정상에 가까운 혈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임상으로 지난달에 TLINP가 많이 유통되면서 제가 이제 직급도 올라갔던 거고 '확실히 임상이 바로 돈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미인사방을 되게 꾸준히 참여했었는데 미인사방 하면 좋은 게 정면에서 진짜 정직한 셀카를 무조건 찍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모아 놓으니까 6 월부터 11 월까지 제가 얼굴형, 뭐 붓기, 눈 모양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걸로 콜드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진으로 제가 저희 아파트 카페에다가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요즘 마사지 배우고 있고 저한테 직접 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마사지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콜드를 11 월부터 이제 받기 시작해서 저한테 정기 대문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셀카를 남겨 놓으면 돈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것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저희 남편이 인제 완전 바디바 매니아예요. 근데 저는 약산성이 중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아토피 연구원이어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약산성 제품만 썼어요. 그런데도 바디바는 기존의 다른 약산성 클렌저 제품이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산성 클렌저를 10년 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겨울이 되면 건조해서 맨발이 됐었는데 다리가 바디바를 흘렸었더니 제가 아직도 다리가 매끈매끈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발톱 무좀이 진짜 지긋지긋한 게 있었는데 피부과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없어졌었는데 이발을 1년 썼더니 이제는 발바닥이 매끈매끈해졌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니까 계속 주방 세제로 손을 닦으셔 가지고 매번 여기 손가락이 갈라져서 밴드를 늘 감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1 년을 쓰셨더니 이제는 밴드 없이 맨손으로 지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처음에 쓰자마자 느끼진 못했지만 1 년을 썼더니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바디와 매니아가 됐고 물론 저도 그렇게 돼서 정기되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바디반을 꼭 사 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가 지금 16 개월 2 살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비타민 D gum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면 하나 주면 울어요. 더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본포뮬러를 뜯어서 제가 많이 먹고 남은 걸 또 줘요. 그럼 또 울어요. 더 달라고.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면 자기가 지3를 딱 집어 가지고 또 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희 애기는 파마넥스 위주로 간식을 먹고 있고 제가 쉐이크도 아침에 탔더니 막 이거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딱 자기 줄 건 줄 알고. 그래서 쉐이크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기 간식도 이렇게 건강한 걸로 챙겨줄 수 있으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신하면서 너무 고마운 게 이코스피어예요. 왜냐면 막 음식도 음식인데 모든 냄새에 정말 민감해서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제가 세탁세제에 너무 사 놓은 게 많아 가지고 아무거나 막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세탁기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그 향이 너무 역해 가지고. 그런데 코즈피 세탁세제 썼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중형견이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 배변 패드를 청소를 하면 그 락스를 아주 희석하는 거여 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릴 땐 괜찮은데 걔가 이제 닿으면 락스 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또 힘든 거예요. 그랬는데 욕실 청소는 구연산 들어 가지고 락스 냄새가 안 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생활 정말 다 가능하고 남편이 아마 이코스피어한테 고마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편한테 "나 이제 못하겠으니까 남편한테 다 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코스피어로 저와 제 남편이 행복하게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제품 애용을 하면요. 진짜 예뻐지고 건강해져서 제가 모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니아가 되고 그리고 제가 매니아가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을 쓰고 있고 이 모습이 또 주변에 노출이 돼요. 뭐 여행 갈 때 제가 막 계속 이것만 쓰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막 제가 이것만 쓰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건 뭔데?"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나 이거 써 볼래?" 할 수도 있고 고객님이 인제 저희 집으로 많이 와요. 그런 분들도 어 양다기를 댔는데 봄포뮬러 드셔야 될 것 같으면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맛이 어떠세요?" 하면서 이제 드셔 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바로 체험을 해 보니까 저도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예전에 정영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포인트 안 되는 건 사지 말아라."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포인트화 시켜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주연아 사장님 임상을 보면은 갑자기 집중이 확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너무나도 또 제품 애용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확신을 얻으면서 아파트에 그렇게 막 정기 구매를 만드시는 것까지 결국에는 내가 애용을 해야 그만큼 더 제품에 대한 확신, 애정도 생기고 임상이 나는 게 바로 또 이제 정기 구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객분들의 그런 매출과도 또 연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바디 갈바닉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디 갈바닉 하면 김미애 사장님이죠. 그래서 김미애 사장님의 이런 오늘 꿀팁 그리고 바디 갈바닉에 대한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잠깐. 거기 안 뜨네. 내려놨어요. 근데 안 돼. 죄송해요. 하는데 안 되지. 네, 미애 사장님께서 지금 오랜만에 또 조이풀 스타트에 나와주셔서 당황하셨어요. 화면 공유된 건가요? 화면 공유 안 했어요? 화면 공유 눌렀는데 지금 화면 공유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가요? 지금 네, 지혜 사장님께서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상태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 미애 사장님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과정이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백만장자 시크릿 북 리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혜 사장님께서 또 오늘 예쁘게 준비를 하고 네,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지혜 사장님 모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이프에서 사업하고 있는 브랜드 앰버서더 최지혜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네, 5장하고 6장인데요. 먼저 5장 백만장자 마인드 5번째 마인드부터 같이 리뷰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자들은 기회에 집중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컵이 반이 찼다. 또는 컵이 반이 비었네. 네, 이거는 단지 뭐 부정이다, 긍정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견해의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해요. 이 습관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데 습이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기회를 보고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보고 그 기회가 줄 보상에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게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장애물을 보고 다가올 손실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 리스크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안 될 거야 라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과 확신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성공할 방법을 찾아내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물이나 문제만 보면서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계속 준비할 어떤 시간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또는 어디에 앞으로 집중할 것인가, 기회에 집중하고 긍정에 집중하고 생성에 집중할 것인가, 부정, 장애물, 손실에 집중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운이 좋아서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운도 당연히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운도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재밌는 일화로 어떤 젊은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제발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오죠. 기도만 하지 말고 로또를 사거라. 예. 저희도 같은 사업자 어떤 저희 비즈니스 맥락에서 봤을 때 리더가 나타나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를 기다리기 이전에 나는 리더를 찾아서 얼마나 행동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만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말 그대로 인용하자면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당신이 관심이 어디로 하야 있는가에 따라서 그 관심 있는 부분에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거 비즈니스적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지금 조혜정 사장님이 이제 임신하고 계신데 임산부인 분들은 되게 아실 거예요. 갑자기 길거리에 임산부가 왜 이렇게 많이 다니고 다 임산만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되게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게 필요할 때는 그래서 그거 뭐 이불이면 이불 아니면 뭐 또 뭐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내가 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곳에 이것이 있었나? 여기 안경점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갈급하게 찾고자 하는 것이 순간 확확 눈에 들어오잖아. 늘 다니던 길에서도.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엔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리고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몰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발사, 조준이라고 해요. 이 말이 맞나요, 사장님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나요? 아니죠. 저희는 계속 준비를 한 다음에 관역을 조준해서 그 다음에 맞으면 발사를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고 일단 발사를 한 다음에 조준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일단 준비를 하고요. 그 준비에 맞춰서 행동을 한 다음에 행동이 틀리면 그에 맞게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성공에 이를 때 한 번에 쭉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공에 이를 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도 있고 어떤 그런 장애물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했던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하다. 네, 이 그림과 딱 맞지 않는 구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완벽했을 때 행동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성공자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백만장자 마인드 5장이 끝날 때도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한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네, 머리에 대고도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이 행동 지침도 나오거든요. 게임에 돌입하라. 배웠다면 무조건 핑계대지 말고 행동하라, 추진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낙관적인 자세를 연습하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기회나 가능성을 바꿔 말하라고 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낙관적인 자세로 기회와 가능성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갖지 못한 것 말고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을 10가지 적어서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더 많이 갖지 못하고 이것은 곧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일에 더 감사해야지만 더 많이 채워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백만장자 마인드 6번째입니다. 6번째 마인드는 부자를 긍정하라라고 해요. 이 긍정하라라는 건 뭐냐면 좋아하라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부자들은 성공한 부자들에게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한 부자들을 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일부에서 경제청사진 보셨잖아요. 많이 검토하고 점검하셨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들을 볼 때 운 좋은 사람들이네. 부모 잘 만나서 그런가 보지. 또는 이 책에 있는 그대로 말을 쓴 겁니다. 네. 재수 없는 부자놈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부자들이 돈을 다 긁어가서 나한테 올 돈이 없잖아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부자들을 나쁜 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해요. 저희 전래동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흥부와 놀부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흥부는 착한 사람인데 가난하게 표현되고 놀부는 심술부인데 부자로 표현되고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들이 은연중에 우리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습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경멸한다면 절대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부자를 되게 축복하고 감탄하고 해야 된다는 대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저자가 한 경험담을 이야기하죠. 어떤 빈민가에 좋은 차를 끌고 갔을 때 그 차에 막 기스를 내고 곳곳 흠집을 내는 반면에 허름한 차를 끌고 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부자를 미워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자를 미워해서 가난해진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답이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재산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 약간 비판이나 비난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아니면 비아냥거리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래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요? 전 이 대목을 읽을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절대 부자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대신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에 감탄하라, 축복하고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와이의 훈화 철학이라는 거를 공유해 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하와이 훈화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라는 것인데요.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에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너무 따뜻해지는 부분이었고 이러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으로 또 선언을 하게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백만장자 마인드를 같이 공유해봤고요. 주위표 사장님들도 오늘 하루 백만장자 마인드로 꽉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최재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이거 해볼까요? 머리에 손을 대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네.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저희 또 요거 한 번씩 따라하다 보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저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따라 읽거든요. 그러면 혼자 막 웃음이 나면서 하루를 또 즐겁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도 더 좋아지고 더 뭔가 충만한 기분으로 시작을 해서 또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주신 지혜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바디 갈바닉 진행을 할 텐데요. 화면 공유 한 번만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미애 사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한번 지금 네. 화면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등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에이지락 바디 갈바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이 갈바닉 전류를 개발하신 분은 이 루이지 갈바니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뉴스킨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전에 갈바닉 기계들은 이렇게 이동성이 제로였어요. 근데 뉴스킨에서 한 건 뭐냐 하면요. 이거를 요런 사이즈 컴팩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가 전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기술이죠. 뉴스킨에서 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 갈바닉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토탈로 적어놨는데 제품의 유효 성분이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죠. 홈이 있잖아요. 요 홈이 보이시나? 요 홈이 우리 이 바디젤을 바르고 이렇게 문질렀을 때 우리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유효 성분이 잘 들어가도록 그냥 평평하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얘가 고여 있다가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바디 갈바닉이에요. 그리고 얘는 맥동적 전류예요. 펠리스 갈바닉은 얇은 피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나온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꺼운 피부 있죠. 두꺼운 피부에 사용하도록 나온 거예요. 우리 바디 쉐이핑 젤이 그냥 썼을 때보다 얘를 이용하면 10배 정도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바닉 기계가 사실은 우리가 되게 효과가 좋지만 바디 갈바닉보다는 바디 젤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바디 젤을 근데 우리가 사용하실 때 보통 고객분들한테 많이 쓰세요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고객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 왜 많이 써서 소비하게끔 하려고 하나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자가전류가 더 깊게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디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근막까지 침투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이거 바디 갈바닉 할 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아무 느낌 없는데 이거 작동이 되는 거 맞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초음파 있죠. 초음파 하시게 되면 아무 느낌 없는데 근막까지 다 보이죠. 자궁에 우리 아기 임신하신 분들 보면 산부인과 가셨을 때 이렇게 초음파 하시면 아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는데 얘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요. 전류가. 그래서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젤을 바르지 말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뜨끔뜨끔 놀라시거든요. 아, 맞네요.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경험을 하셔야지,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게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실 때 얘를 얼굴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 그 인스타나 이렇게 보면 요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요거는 얇은 피부에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바디에만. 얼굴은 페이스 갈바닉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바디는 바디에 사용해 주세요. 요렇게 깊은 이렇게 투턱인 분들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요렇게 얇은 피부에 하시게 되면 좋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늘어지거나 그리고 표피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디에만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필요 없는 노폐물들을 이제 빼주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통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룰라이트 배출도 해주면서 염증 수치도 낮춰주고요. 실제로 제가 저희 고객분한테 요거를 한번 데모를 해드렸는데 할 때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받고 나서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갔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요. 조금씩 무언가 쌓이는 느낌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둔하신 분이셨는데 할 때는 몰랐다가 하고 나서 무언가 가벼워진 느낌은 몰랐는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계셨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마틱 이펙트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 바디 쉐이핑 젤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은 이거를 매일 하시게 되면 너무 좋지만 좀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 이틀에 1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고 이 크림을 매일매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모든 제품 안에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마틱 이펙트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12시간 간격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욕심내서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때처럼 밀려요. 저도 처음에 이거를 원래 제품을 좀 많이 넉넉하게 쓰는 편이라서 얘를 그렇게 해봤는데 때처럼 밀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고객분들한테도 요거 가볍게 그냥 얇게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얇게 바르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한 번만 해도요 피부 탄력이 되게 좋아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더마틱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임산부 튼살 크림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응용도 많이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우리 뉴스킨 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디 피부 탄력 증가 100%,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도 100%. 저희가 바디 갈바닉을 이용해서 바디 쉐이핑 젤과 바디 이펙트 크림을 같이 매일매일 사용했을 때 이렇게 환상적인 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쁘게. 제가 임상 사진을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디 갈바닉 전신 관리했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다들 아시죠? 저희 스폰서 사장님 다리세요. 1회 했을 때 어느 쪽 다리가 더 눈에 띄게 날씬해진 다리가 보이시나요? 1회 관리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름이 많이 펴졌죠. 탄력이 확실히 많이 생겼죠. 라인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하지정님. 요거 이렇게 보시면 림프순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림프순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서해부, 이게 여기 애과, 그 다음에 우리 서해부 있죠. 팬티 라인, 거기를 먼저 뚫어주시고 하시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잠시 좀 저는 미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통증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요거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바디 갈바닉 하시게 되면, 우리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예, 한의원 가가지고 침도 많이 맞으시고, 이렇게 그 근육 마사지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진피층까지 그렇게 투과가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전기 이렇게 붙이면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거 풀어진다고 하는 그런 전기 제품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피층에서 좀 표피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느낄 때는 되게 뭔가 효과가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피에서 그냥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기기일수록 떨림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 집에 가면 그런 거 발바닥에 붙이는 거 뭐 이렇게 붙이는 거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 바디 갈바닉하고 차이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 갈바닉이 근막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산부인과 초음파. 그러니까 이게 피부 및 심부 근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를 녹일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까지 들어가고 근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 관리가 되는 거예요. 통증 관리가 되는 거고 아까 그렇게 그 임상 사진처럼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체외 충격파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체외 충격파가 가격이 한 1억 4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하면 되게 기계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떠나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바디 갈바닉은 사실 통증이 없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 이거를 아프게 케어를 하느냐, 예뻐지느냐, 아니면 아프지 않게 매일매일 간단하게 집에서 홈스파로 즐길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비교해가지고 말씀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더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끝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너무 그만큼 지금 막 이 자료 소비자분들한테도 막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바디 갈바닉 쓰시는 분들이 단순히 셀룰라이트 미용적인 그 목표뿐만이 아니고 통증 그리고 류마티스 때문에 뭐 손가락 관절 사이사이 통증이 또 굉장히 좋아서 저도 이제 바디 갈바닉을 통증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한번 또 찝어주시고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미희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는 또 정경 사장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오늘 리더 메시지 해주실 정경 사장님 모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 여러분들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은 어제 그랬죠. 제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롱런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이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듣고 나가면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라고, 행동하라고.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는 분이 계시죠. 있더라고요. 저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비전이 약한 거예요. 뉴스킨으로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멘토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비즈니스를 꿈이 있는 여러분들이고 성공을 원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하면서 힘차게 나아갔지만 루틴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비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것만 보고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잊어버려요. 놀라울 정도로 잊어버리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심플해지면은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머리가 복잡하진 않으세요? 속이 시끄럽진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공을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상상하면서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를 확신하면서 중요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매일 이 생각은 꼭 하고 이거는 꼭 하고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운동. 운동은 나의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는 거. 건강을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이풀의 성장. 조이풀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의 목표. 조이풀의 목표, 나의 목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저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요. 몸에 배어져 있어요. 이런 5가지 루틴을 딱 정해놓고 가면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하고 틀린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은요. 가족들을 챙기셔야 되잖아. 저는 사실은 저만 챙기면 돼요. 빨리 성공해서 나이 드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5가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에는 가족 건강 들어가야 되고요. 가족에 관한 얘기 들어가야 돼요. 2가지 정도는 가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의 목표 들어가겠죠. 나의 건강 들어가겠죠. 내 꿈 늘 되새기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탱크화가 들어가 있겠죠. 그 탱크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관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요, 명단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곳곳에서 명단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5가지로 딱 중요한 나의 생각과 일상과 행동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으면 심플해지면은요, 즐거워지고 내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루틴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를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향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가지 적어 보셨나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배은서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의 10코어랑요. 응? 그리고 10코어 네. 하는 거랑요. 가족이랑 그리고 제 건강 챙기는 거. 그래서 정경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는 거. 그리고 책 읽고 강의 듣는 이것도 10코어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5가지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는 거.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상상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목표 의식은 탱커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확실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움직여져요. 제가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여기서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은서 사장님 때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매출이 중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300PB를 안 하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 정도로 내가 꼭 해야지 될 5가지를 정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랬어요. 300PB는 너무 작은 거였어, 나한테. 근데 하루에 300PB를 안 하면은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12시까지도 이렇게 데모를 하고 집에서도 데모를 하고 손능해서 데모하다가
주차장에 차를 못 빼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1시면 샤터를 내려버려. 상계비제 그 지하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거를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0PB가 안 되면은 210포인트를 했어. 90포인트는 그날 내가 필요한 내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300을 채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에 커미션이요. 진짜 웬만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찍혔어요. 초창기에도. 커미션이 찍히면은요, 마음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중에는요, 재정관리도 들어가거든요. 내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대로,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인대로 내 생활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돼 있어야지 내가 유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감사하고 이게 내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분 더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알고 싶으냐면은 우리 조미자 사장님. 내가 명료하게 내가 하루에 늘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개까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네, 집중해 실패해서 주세요. 나갔다 왔어요. 사장님, 아무리 사람이 모이고 내가 매출이 높아도요, 시스템 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진짜 행복한 그룹은 늦게 생깁니다. 그래서 늘 집중해 주세요, 사장님. 네.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성공의 네.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안명희 사장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시스템, 운동 자기관리, 뉴스타의 성장, 파트너의 성장, 그래서 후원 미팅, 가족, 나의 신규 2000BR 명단입니다. 조이풀 1000, 뉴스타 100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안명희 사장님. 근데 안명희 사장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은 늘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안명희 사장님이 저와 김은정 사장님을 복제하지 않았나, 난 이런 생각해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나 김은정 사장님이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몇몇 명한테는 얘기했지만은 아마도 2022년도에는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를 너무 몸소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그 리스트 중에 나의 성장보다 더 행복한 게 여러분들의 성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환경과 처지가 많이 틀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너무 가족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서 챙기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자유함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내가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생활 속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2021년도를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제가 같이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주진아 사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심플하게 네, 하루를 저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예. 네, 저도 건강 그리고 이제 목표 그리고 이번 달 목표와 내년 목표 그리고 GV와 OV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 다음은 신규 명단 2000BR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저도 재정 관리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달에 제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하시는 분이네요, 주진아 사장님도. 제가 하루에
PB를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갔던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재정 관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제가 리크루팅을 하고 초대를 해야만이 이 사업 성장이 있다는 거, 조직 성장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았지만은 내 통장에 내가 커미션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감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딱 계산을 해가지고 그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PV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리크루팅 신규 유입은요 정해져 있어요. 느닷없이 내가 커미션이 필요하다고 3명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잡하고 알바하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뛰면은요 커미션이 나와요. 그 커미션으로 전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거를 저는 초창기 때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집중하면서 PV를 올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리더가 나오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틴을 잡고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심플하게 하면서 마음으로 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5가지 내가 뭘 집중해야 되지,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지,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목표에 더 명확하게 되고 내가 뭘 챙겨야 될지가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정경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사항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월 18일 정종화 사장님 초대 예정이고요. 정종화 사장님의 그 강의도 정말 또 강력하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뉴스킨 사업가로서 굉장히 이분이 조용조용한데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아마 초대하신 분들이 또 리크루팅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연말 시상식 있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계속해서 본사에서도 인스타그램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런 쉑쉑 챌린지, 부스트 열일 챌린지 이런 것들도 인스타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 오신 분들께 요거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20일에 네, 저희 조이풀 스타트 시간에 본사 AM 로드맵이 있습니다. 2022년 로드맵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저희 또 내년이 너무나도 기대되시죠? 저는 진짜 너무 많이 기대되고 오먼스 2000BR이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또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께서 또 확장해 나가고 그런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본사와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이런 인스타그램 이벤트도 다 소셜 관련된 거잖아요. 그냥 진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 길을 한번 좀 자세히 오셔서 조이풀만 또 따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20일 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널리 소문도 많이 퍼뜨려서 저희 그때는 10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자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